저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육도 2달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고 직업을 오래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했지만 그마저도 자주 해고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토론토에서 레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왜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구의 90% 이상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런 중요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연간 $4,000를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00의 빚이 있었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을 빚 갚는 데 쏟아 부어야 겨우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결과를 바꿔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는 제게 책을 읽느냐고 물었고 저는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는 이 책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책은 55년 동안 제가 매일 읽어온 책입니다. 제 삶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답은 제 머릿속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빚을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당신이 펜을 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게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저는 $25,000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10억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었고 저는 $25,000를 가진 사람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 그의 확신이 너무나도 강해서 적어도 그는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의 방식은 효과가 없고 본인의 방식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저는 왜 그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의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 책을 주었고 매일 읽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읽겠다고 약속했죠. 그때까지 저는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26살이었고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책을 읽고 그가 말한 대로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목표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목표를 적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마치 말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그림은 당신의 뇌에 있는 세포에 각인이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만질 때 그 감각이 당신의 중추신경계를 통해 빛의 메시지를 보내고 뇌의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목표의 그림이 당신의 마음속 화면에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저에게 카드에 목표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카드에 적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카드를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여기기 시작했지만 점차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에도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그저 받는 대로 받았고 항상 빚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빚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것이 목표라면 아마도 평생 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빚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은 바닥 청소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중고 바닥 청소 기계를 사기 위해 $980를 빌려야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 돈을 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누구도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바닥을 청소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말한 대로 했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저는 $17만 5천 벌었고 5년 만에 $100만 넘겼습니다. 저는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브랜드, 애틀랜타, 런던 등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바닥 청소를 했습니다. 그 시작은 농담처럼 시작된 일이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믿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반복하면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믿게 됩니다. 1900년경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게 되면 당신은 그 아이디어와 융합되고 그것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아이디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한 순간 그것을 지성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연루되면 영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몸을 통해 표현됩니다. 몸은 단지 마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면 네빌 고다드가 말했듯이 당신은 그것과 융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결된 모든 것이 주파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파수를 통해 생각합니다. 이 주파수를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올리면 그 주파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카네기가 1908년에 나폴레온 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마음속에 담기면 그것이 강조되고,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적절한 형태로 그 자체를 옷 입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현실로 변하는 방식입니다. 폰 브라운 박사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는 매우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달에 보낼 수 있으며 착륙 시간을 몇 초의 오차로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에너지의 영원한 변화입니다. 에너지는 항상 형태를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창조되고 그 후 현실 세계에서 창조됩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는 이미 마음속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그 목표를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준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은퇴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나이, 시간, 공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면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지면 매일 아침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광의 3피트 앞에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돈이었고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돈이 동기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감이 없습니다. 목표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 그 자체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혼은 항상 확장과 더 나은 표현을 추구하며 절대로 분열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얼 나이팅게일의 리드 더 필드라는 레코드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레코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지 목소리일 뿐이었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직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당신은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면 이미 만났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시 그는 라디오 방송 역사상 청취자가 가장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와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시카고로 날아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얼 나이팅게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대체 뭐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결정하고 그 일에 평생을 바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죠. 그들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사랑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때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싶었고 그의 사무실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965년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시카고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가족 전체를 시카고로 옮기고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성공은 훌륭한 멘토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26살이 되기 전까지는 나쁜 학생이었지만 이 책을 집어들면서 훌륭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집에는 몇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독서를 굉장히 사랑하죠. 제가 누린 성공은 멘토나 코치 덕분입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코치하고 그들이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코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지만 제가 누군가를 코치하고 그들이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얼과 함께 일하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변화는 단지 그와 함께 일하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 영국에 살고 있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왜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정말 똑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고 좋은 직업도 없었지만 회사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믿고 있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나가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내가 성공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9년 반 동안 연구한 끝에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항상 존재하고 언제나 동시에 모든 곳에 균등하게 존재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욕망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욕망이 있다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욕망이 없다면 에너지가 없어서 에너지가 차단됩니다. 당신은 단지 그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법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이미 그 일을 해낸 사람을 찾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따릅니다. 저는 소설을 읽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나 배울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공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의 에너지를 읽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직관, 의지, 이유, 상상, 인식, 기억 같은 마음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기적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입니다. 나는 내 상상력을 사용해 미래로 나아가 그 미래를 다시 현재로 가져와 그곳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결과로부터 거꾸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존재하며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며 우리와 대등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조차도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80%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지를 극복하고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무지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책을 덮어버리며 다시는 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어떤 큰 회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의 리더들에게 당신의 스타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몇몇 사람들을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성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그들은 특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마트하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똑똑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들은 벽을 허물고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규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100만 달러를 벌고 있었지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이 책을 읽고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과 같은 고등지능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을 미래로 이동시키고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에서 결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작은 에너지 입자와 어머니의 에너지 입자가 결합한 순간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강력한 인력이 설정되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DNA가 결합하며 그들의 모든 신념이 우리의 세포에 새겨집니다. 280일 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 당시 완전히 열려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떤 것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으며 완전히 유추적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에서 태어난 아기를 북경이나 뉴욕으로 데려가면
그 아기는 유창한 중국어 또는 영어를 배울 것이고 세르비아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기가 세르비아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은 유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환경적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 모든 조건은 반복을 통해 무의식에 형성되며 그것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형성합니다. 패러다임은 생각의 집합체이며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정보는 의식적으로 수집하지만 무의식이 신체를 움직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정보는 제게 매우 생소했으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레코드를 계속 들었습니다. 누구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1년 동안 그것을 지속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연간 소득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보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식 수준에서는 매우 말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15분에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1년에 남들보다 15일을 더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전 세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기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당신이 현재의 당신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할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